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자, 함수도 배웠죠? 자,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div 안에, div라고 쓰고, 대충 이렇게 쓸까요? 섹션이라 써볼게요. 섹션 안에 div를 한 총 3개만 만들어 볼게요. 근데 얘네들한테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A 달러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각각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레드, 그 다음에 블루, 얘는 뭐 오리진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섹션의 자식인 div한테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레드라 주시고, 너비는 한 200픽셀, 높이는 200픽셀,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록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좀 키워보겠습니다. 3rem 정도. 그 다음에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라고 쓰게 되면 대문자로 바뀌죠, 알아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줘서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그 다음에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건 지우시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플렉스 인라인 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div들이 블록 요소기 때문에 지금 플렉스를 줬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여기다가 인라인 플렉스라는 걸 주게 되면 얘네가 옆으로 한 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라인 블록처럼 작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메인에다가 div를 만들까요? 여기도 div 그냥 박스 2개 만들죠. 박스 2개 만들고, 얘도 마찬가지로 메인에 div가 너비는 한 200픽셀, 얘도 정말 200픽셀, 보더는 10픽셀 솔리드 블루라 할게요. 그다음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록,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박스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네들이 클릭을 했을 때, 얘가 클릭을 했을 때 이 색상이 빨간색으로 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블루를 클릭했을 때 이 색상이 파란색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당연히 얘를 클릭하면 얘네들 원상복귀가 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러면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라면 CSS로는 여러분들 마우스 올렸을 때는 얘 해당 녀석밖에 바꾸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div 호버를 뭐 한다 해도 얘한테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다가는 커서 포인터도 하나만 쓸게요. 좀 멋들어지게 출력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onClick이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on이 뭐죠? 자, on이 뭐 들어갔을 때 클릭, 즉 클릭을 했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onClick이 바로 클릭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A1이라는 걸 이걸 쓸 거예요. 즉 너가 클릭을 하면 이게 뭐죠, 여러분들? 함수 실행이잖아요. 그죠? 함수 실행.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콘솔 클리어.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1은 콘솔 로그에서 A1 실행. 그러니까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함수 실행을 함수 쓴 다음에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onClick을 뭐라고 하냐면 자바스크립트 클릭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 클릭 이벤트한테 요 함수 실행을 위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A1이라는 함수가 자바스크립트를 읽어드리자마자 바로 실행이 되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이 A1 요 녀석을 클릭을 했을 때 요 함수가 발동이 된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죠? 뭐야 이거 무시하시고 그러니까 클릭했을 때 요 A1이라는 함수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한테 위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임을 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1이라는 함수를 그러니까 얘가 클릭되면 A1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있는 건데 그래서 A1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뭘 하고 싶다고요? 우리는 요 녀석의 색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색상을 바꾸고 싶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저는 여기다가 let 뭐뭐 안에 in main in div를 쓸까요? div 이렇게 main 이렇게 하면 조금 말이 이상한데 자 저는 여기다가 이름을 얘네도 붙여줄게요. 근데 클래스를 주지 않고 이번에는 뭘 줄 거냐면 얘네들의 이름을 좀 다르게 줄게요. id를 합시다. id를 얘는 red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id를 blue라 할게요. blue. id가 뭔지 아시죠? 그죠? id는 어떻게 접근해요? 여러분들 샵 레드 하면 여기다가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바꿔준다든지 이게 이제 id에 접근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 녀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HTML상의 id는 몇 개밖에 없죠? 그렇죠. 무조건 한 개예요. id라는 녀석은 동일한 id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레드라고 쓰겠다. 레드 박스? 체크 레드라 할까요? 체크 레드? 클릭 레드? 레드라 쓰시면 레드라 쓰시고 자, 이 녀석을 지금 찾는 거예요. 이 녀석을 어떻게? 자, document 그 다음에 get 자, get 했을 때 element by id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좀 특이하게 작동을 합니다. 제가 red라는 걸 쓸 건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쓰이지 않고 이렇게 쓰이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렇게 써야 되나? main 이렇게 쓰지 말고 자, get 우리가 배웠던 게 태그 네임이잖아요. 그동안 했던 게 그죠? 그래서 메인 안에 있는 div라 써볼게요. 그러니까 메인의 자식으로 있는 div 요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메인의 자식으로 있는 div는 몇 명이 검색되죠? 그죠? 2명 검색되죠? 2개니까 2명 검색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제가 배열 형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콘솔 로그에서 레드 출력해볼게요. 레드. 그러면 얘 클릭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2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누구 안에 div 이게 안 되나? 태그 네임 하니까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섹션이라 쓸게요. 섹션이라 씁시다. 섹션이라 쓰고 섹션이라 쓰지 말고 내부라 쓸까요? 그냥 내부.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하면 내부는 하나밖에 없죠. 여기 2개밖에 없죠. 그래서 내부라 쓸게요. 그냥 대충. 왜냐면 태그 네임은 이렇게 자식 선택해가지고 하는 게 접근이 안 됩니다. 무조건 태그 네임만 써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가 검색된다? 2개니까 이렇게 나와요. 0, 1. 그쵸? 0번째랑 1번째.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 여기다가 nev 쓰라고 할게요. nev 쓰.
복수라 쓴 거예요. 그러면 nevs의 몇 번째? 0번째에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0번째에다가 스타일을 입혀줄 건데 어떤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레드로 변경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쓴 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메인에 뭐 내부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둘 다 바뀌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nth 차일드 뭐 이렇게 쓰게 되면 뭐 하나만 바뀌겠죠. 이렇게 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요 코드랑 요 코드랑 완전히 똑같은 건데, 근데 이거는 이거 쓰자마자 바로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잠깐 보류해뒀다가 너가 레드라는 게 클릭되면 요 색상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함수한테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보이죠? 이게 뭐 왜 가능하다? onClick, 즉 클릭 함수가 실행이 되면 너가 A1이라는 함수를 실행해줘 라고 우리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A2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A2 함수 실행해줘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A2 여기다가 1번째를 어떻게? 블루로 바꿔줘 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보이죠? 그 다음에 얘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검색을 하면 태그가 배열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배열 형태로. 근데 나는 특정 녀석만 딱 꼬집어서 검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참고로 클래스 네임이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get element by class name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여기다가 뭐 예를 nev 박스라고 써볼까요? 박스? 박스? 그러면 클래스는 복수의 클래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은 여러 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클래스 네임으로 이렇게 만약에 접근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배열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도. 클래스는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거는 원래 썼던 거 잠깐 주석 걸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느라 지금 여러분들 뭐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계속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박시스라 쓰나? 박스의 복수형이 뭘까요? 박스스라고 하면 그쵸? ES가 맞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박스는 복수계니까. 그러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배열 형태예요. 궁금하면 콘솔 로그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찍어보는 활동을 보통 이제 디버깅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보이죠? 두 개 검색되는 거. 왜냐면 지금 박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이거 자꾸 다 주석 걸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 나는 id로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id라고 쓰고 박스 1이라는 id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박스 2라는 id를 가지고 있다 했대.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d는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쵸. HTML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일 수 있다? let 박스 1, 그 다음에 다큐먼트라고 쓰는 건 똑같아요. 다큐먼트가 문서라 했습니다. 그래서 get element by id.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박스 1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한번 콘솔 로그 해볼게요. 콘솔 로그에서 박스 1이라고 검색해보면 뭐만 나올까요? 얘만 딱 나와요. 보이죠? 이 녀석만 딱 꼬집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보이죠? 얘밖에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녀석만 색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으니까 어떻게? 똑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를 어떻게? 뭐 레드로 변경해줘라.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무조건 ID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배열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걸 쓸게요. 요걸. 제가 이것도 써놓을게요. 클래스 이름은 HTML 상에 복수계가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죠. 그러므로 검색 시 복수계가 잡힘으로 계열 형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열 형태가 된다. 당연히 얘는 뭐예요? HTML 상에 아이디는 몇 개? 아이디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이디로 검색 시 이거죠. get element로 아이디 검색 시 하나밖에 검색이 되지 않는다. 즉 복수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디는 복수계에 대한 복수라는 게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배제를 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저는 아까 오리진 요 녀석 클릭하면 원상복구 시키고 싶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A3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는 지금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해볼 때 무조건 이걸 해보세요. 뭘 해보냐면 A3라는 함수를 만들고 나서 콘솔 로그해서 A3라는 함수가 실행됨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출력하세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실행된 메시지가 안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코드 잘못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 걸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근데 A3는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const A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함수명 지울 수 있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에로 펑션 써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3가 실행이 된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싶다? 얘를 클릭하면 이 녀석을 클릭하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 둘을 지금 우리가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클래스라고 써놨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let ace 오리진을 쓸게요. 오리진 다큐멘트 get 엘리먼트 클래스 네임으로 접근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A3가 HTML 상에서는 하나일지 몰라도 우리 코드에서는 하나일지 몰라도 무조건 이렇게 하면 배열 형태로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오리진 한 다음에 0번째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지금 A3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도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0번째로 접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onClick이라는 걸 아예 붙여주셨어요. 오리진 0번째를 클릭하면 onClick이라는 이벤트를 여기다 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펑션, 소가로, 중가로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배열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박스라고 써놨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뭐 내부로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부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박스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박시스. 여기다가 어떻게? 박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0번째, 1번째를 접근해도 되겠죠? 어떻게? 박스에 0번째에다가 스타일 한 다음에 백그라운드.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화이트로 바꿔주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자, 뭐야? 펑션 let
뭐야, 박시스가 아니죠. 박스죠. 잘못 썼어요. 여기를 잘못 썼죠. 그러면 레드 하게 되면 지금 얘가 실행이 안 되네요. 이렇게 온클릭. 자, 이런 경우에도 콘솔 로그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실행에 써보는 거죠. 그죠? 지금 얘가 안 나오죠? 온클릭.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대문자로 썼죠? 소문자입니다. 왜냐면 다른 언어 같은 경우 이걸 대문자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랑 헷갈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레드 하면 그죠? 오리진 누르니까 실행 나오면서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거는 하얀색으로 바꾼 거지 배경색으로 없앤 게 아닙니다. 더 튀게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걸 지워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번째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 원상복구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레드, 블루 바뀌었을 때 오리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실행된 메시지는 그냥 테스트를 보려고 쓴 거고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이거를 일일이 쓰니까 귀찮은 것 같아요. 나는 모든 박스가 뭐 예를 들어 10개 있을 때 10개의 색상을 다 원상복구 시키고 싶으면 그때는 어떻게 쓰라? 반복문 돌리라 했죠. let box of boxes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박스에다 스타일링을 이렇게 부여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문 이용하면 여러분들 이런 작업도 가능하다. 뭐야? cannot undefined background 컬러가 이게 안 먹나? 박시스가 아니죠. 박스죠.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도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 처리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릭 이벤트라는 게 존재하는데 클릭 이벤트라는 게 존재하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 이제 요렇게 이제 쓴 거고 얘는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코드가 굉장히 길죠. 지금 주석이 안 걸리네. 이게 밑에 이게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A4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A4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에러 펑션 그냥 쓸게요. 에러 펑션 써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똑같이 요거는 쓸게요. 오리진이라는 걸 이렇게 쓸 건데 이거는 이렇게 써볼까요? 이번엔 A4라 해서 A4라 쓰고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올 레드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레드로 변경해줘라. 이렇게 쓰고 올 레드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A4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건데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이번에는 ID로 해볼까요? ID. 그러면 굳이 이제 이거 안 써도 되겠죠? element by ID 그 다음에 A4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올 레드라는 걸 쓴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에는 뭐가 있냐면 add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클릭되거나 마우스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래서 리스너 add 이벤트 리스너라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가로 쓴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내가 이벤트 줄 건데 어떤 이벤트? 클릭 이벤트를 줄 거다. 그 다음에 쉼표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함수를 쓰면 돼요. 이렇게 함수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해보라 했죠? 반드시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지 확인해보라 했죠? 그렇죠? 확인해볼까요? 보이죠? 올레드 실행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실행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보이죠? 클릭할 때마다 실행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녀석의 색상을 다 바꾸고 싶으니까 어떻게?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자, 요거는 지우시고 여기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색상이 모두 빨간색으로 바뀌게 또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만약에 에로 펑션으로 쓴다 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펑션 지워주고 여기다가 화살표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그래서 이제 보통 실무에서는 이 add event listener라는 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온클릭 잘 안 써요. 온클릭도 쓰긴 하지만 온클릭보다는 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는. 그래서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히 처음 배웠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건 맞는데, 이게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생 자바스크립트만을 이용해서 코드를 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 자바스크립트를 뭐라고 하냐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그 개념을 가지고 하려니까, 특히나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것들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썼죠? 슬래시 한 다음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jQuery를 쓰게 되면 좀 더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여튼 생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코드를 이렇게 짜봤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코드를 구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돔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됐습니다.